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show. Very happy to be with you.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3월 달에는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고 네. 또 간식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새 학기 돼가지고 학교 가면서 혹시나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까봐 네. 아이들한테 간식을 참 잘 챙겨주는데요. 오늘은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간에 있는 쓸데없는 혼혈도 빼주고요. 네. 또 이 음식을 드시면은요 간식도 되고 요기도 될 수 있는 충무김밥 준비했습니다. 이야, 이 간식은 학생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좋아할 그럼요. 것 같아요. 참 좋네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요리 들어갑니다. 재료 보시죠. 통영에서 뱃사람들이 쉽게 먹기 위해 만들어 먹었다는 충무김밥. 자, 오늘은 이 충무김밥에 한번 도전해 볼까요? 흰밥을 김에 돌돌 말아 만든 김밥과 매콤하면서도 맛있는 무말랭이와 오징어 무침, 그리고 쉽게 후다닥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밑반찬 어묵볶음. 출출할 때 아이들 간식으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재료 한번 알아볼까요? 충무김밥의 주 재료로는 밥 4공기, 오징어 2마리, 무 반개, 김 5장, 설탕 1큰술과 소금 1큰술이 필요합니다. 무 무침의 양념 재료로는 고춧가루 반컵, 까나리 액젓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설탕 1큰술, 생강즙 반큰술, 그리고 소금 약간이. 오징어 무침의 양념 재료로는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간장 반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설탕 반큰술. 어묵볶음의 재료로는 어묵 6장, 포도씨 오일 1큰술, 참기름 1큰술, 소금 약간과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Okay, welcome back everyone. We are going to cook. 오늘은 충무김밥.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김밥은 만들어 봤지만 충무는 또 새로운 느낌으로 네네, 맞아요. 네,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충무김밥은요 유래가 옛날에는 충무시라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통영으로 이제 바뀌면 통영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뱃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 음식이 상하지 않게 오징어는 좀 매콤하게 무쳤고 무는 좀 짭조름하게 무치고 김밥을 가져가면 쉬니까 밥에다 아무것도 넣지도 않아가지고 네. 개운하게 해서 먹었던 거가 유래가 돼가지고 좀 약간 발 빠른 사람이 눈치 빠르면 돈도 벌잖아요. 누가 눈치 빠른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계속 분식센터에서 이 음식이 늘어나가지고 요새는 뭐 신설동에서도 충무김밥을 팔고 인천에서도 충무김밥을 팔고 예, 그게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잘 몰랐어요. 네. 충무김밥이 뭔지. 네. 충무로 해서 팔아서 충무김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충무로도 다 이제 그 이순신 장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충혈사하고 뭐도 네. 연결되어 있고 다 그렇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충무김밥이 네. 사실 김밥은 좀 두껍고 크잖아요. 네. 근데 충무김밥은 좀 작더라고요. 네. 가게에서 이렇게 먹어봤고 그리고 휴게에서도 제가 먹어봤는데 아니 왜 배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핑거푸드가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편하게. 그리고 이제 밥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네. 가느다랗게 요즘 말로 하면 손가락 김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길게 써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또 삼각으로 또 써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긴 거가 조금 더 나아요. 저도 요거 가끔씩 해먹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 뷔페로요.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무슨 모임에서 이거 조금만 해놓으시면은요. 오징어는 밥 반찬도 되고 또 무는 무대로 되니까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요 물을 가지고요. 처음에 절이는데 이렇게 소금하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설탕하고 버무려 주세요.
아, 설탕도 좀 넣고. 네. 이렇게 한 30분 정도 버무렸다가 네. 물에 씻지 말고요. 체에다가 받쳐서 그냥 하셔도 되지만요. 체에다가 받쳐서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 말리셨다가 무치면은 얼마나 쫄깃거리고 맛있는지 몰라요. 네. 그럼 그냥 말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예, 채반에다가 널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좀 네. 줘보세요. 아, 이 네. 어제 하신 네, 거예요? 어제 이거는? 딱 하루 동안 이렇게 말려놓은 거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 그냥 놔두시면 그러면 되나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맛있어지고요. 네네. 무가 조금씩 건조되잖아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15배가 늘어나고 철성분은 48배가 이야. 늘어나고 칼슘은 22배가 늘어나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야. 이쪽에서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보약이 되니까 네. 말려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네. 이야.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이제 오징어를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이제 썰어야 되니까 썰어가지고 데쳐도 되고요. 그냥 해도 되고 그래요. 그냥 저는 할게요. 넣어주고 다리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충무 김밥은 그러면 야채가 안 들어가고 네. 그냥 밥에다가 맨밥에다가 김치하고 오징어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두 가지 먹는 게 충무김밥.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파는 식당에서 보면은요, 이 오징어를 썰어갖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어떤 집은 막 오징어가 곽대기 같아가지고, 막 유연해야 될 정도로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고. 하면 맛없으니까, 네네, 살짝. 오징어 국 끓일 때는 물을 완전히 끓이다가, 맨 나중에 오징어 넣은 거, 썰은 거를 딱 넣고, 한 번만 째려보시고 불을 딱 꺼주면은 오징어 국물이 쫙 올라오면서 시원해지고요. 또 이렇게 데침할 때도 원래 정석은 썰어갖고 데치는 건데 네. 썰지 마시고요. 통으로 하셔갖고 썰어도 아주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됐어요. 썰을 때도 더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잠깐 삶았다가 하면. 네, 훨씬 낫죠. 네. 됐어요. 네, 좀 한번 썰어보세요. 가져가셔서. 이야. 네, 그래서 이것도 길쭉하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반 갈라가지고 그냥 무 길이로 썰면 되겠죠. 네. 무처럼. 자. 약간 뜨겁죠? 네. 조심해요. 네, 딜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예, 길이로, 예, 잘하셨어요. 조금 짧아도 상관이 없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네. 선생님 원래 네. 그 김밥은 많이 좋아하세요? 네, 김밥, 네. 그냥 저는, 가끔씩. 예, 가끔씩 그냥 저는 먹는 건 다 맛있는. 아니요, 금식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네. 3일 금식만 하고 나면요, 소금에 밥 먹어도 맛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왜 미음 네. 한 숟갈 딱 떴을 때 눈이 띠용 하면서 앞이 쫙 보이면서 왜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면은 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하고 맛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도록 그냥 이렇게 식지 않은 미모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먹어서 아니 진짜예요. 제가 지금 보석 좋아하고 안 먹고 옷만 입으면 제가 안 건강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잘 먹어요. 저는 먹는 거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녁을 많이 안 먹고요. 낮에. 네. 아침하고 점심을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을 적게 먹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건강에는 저녁 때 많이 네. 먹지 않고 아니, 사실은 아침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저녁에 아니요, 아침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땡겨야 먹지. 그냥 어떻게 먹어요? 아니 억지로도 먹어야죠. 아니 억지로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밤새 밤 12시까지 그냥 먹고 또 기도하고 먹고 뭐 말씀보다 울다가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주름 생기고 네. 아침에 밥을 먹으려 그래도 써가지고 못 먹어. 밥이 넘어가야지 목구멍이 깔깔한데 안 넘어간다니까. 어허.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네.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가끔씩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네.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안 고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고플 때는 저녁에 뭐 먹었다니까요. 우리가 아침 안 먹고 오는 사람들 있죠. 저녁에 다 뭐를 먹어요. 여러분요. 네. 그 신앙 일기도 좋지만 큐티하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바디가 네. 이 땅에 살면서 이 영혼을 갖다 감싸고 있는 게 육체인데 내 몸이 뭐를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몸이 술이 흐르는 강이에요. 우리 몸이 물이 70%니까. 그쵸. 근데 우리 몸의 70%에서 그 식품이 흐르는 강인데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먹었던 음식을 먹은 거하고 인스턴트 먹은 거하고 그래서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아저씨도 불량 아저씨 되고 이제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권사님도 불량 권사 되고 아이고. 그러면 집사님도 불량 집사 되고 그래서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불량이란 말이 왜 붙었나? 세상에서 그 나쁜 것만 불량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서 나빠지니까 불량이라고 하면은 몸만 나빠지나요? 사람이 생각도 나빠지죠. 그렇죠. 네.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럼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야.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가 아니라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아니 아까 해보세요. 잠깐 선생님 예. 말씀하시면서 바디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구나. 맞아요. 네, 내가 섞어서. 영어 안 써야 되는데 자꾸 영어가 나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좋아요. 예. 저는 국제 방송이잖아요. 이게 근데 해외에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일반 방송에서는 그런 말 하면은 금방 NG 나요. 아니 그걸 다시 해야죠. 예, 예, 그 그럼. 여기는 괜찮아요. 네, 맞아요. 용서가 돼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전 세계가 다 한 교구라니까. 어허. 교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다 같아요. 다 Yes.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지구의 세입자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너무 놀라운 거가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소풍 같고 여행 같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방황해요. 죽음도 두렵고 나중에 죽을라니까 이 재산 두고 죽을라니까 기가 막히고 또 나중에 내가 또 뭐로 태어날까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나 개로 태어나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처음에다 오징어에다가 네. 똑같은 재료지만 그래도 설탕부터 먼저 해주면 오징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네. 그리고 오늘은 충무김밥 했지만요. 제가 했던 그 밑반찬 중에서 멸치볶음 있었죠. 멸치볶음도 깻잎 반쪽만 깔고요. 멸치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은 또 맛있게 되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네. 그럼 설탕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네. 네. 그리고 예.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자, 네. 네. 올리고당. 올리고당. 네. 그렇지. 네. 이렇게 그리고 해서. 깨소금. 네. 깨소금은 이제 이렇게 고소하다고 깨소금이지 소금이 들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네. 자. 이제 깨에다가 소금을 넣어놨을 때는 소금깨라고 하죠. 네, 참기름, 참기름. 마늘, 마늘. 네, 액젓,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액젓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버무려 놓으면은 아주 맛이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난 조금 싱거운 것 같다. 그러면 소금 간을 약간 해주시면 조금 좋겠죠. 더 넣으면 되죠? 네, 한여름에는 소금 간을 약간 해주셔도 좋고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다 됐어요. 그럼 이거 좀 일단 놔두면 되고. 네, 간이 좀 배야 되니까요. 네, 옆에다가 그럼 이제 무도 놔뒀다가. 이제 버무려야겠죠. 네. 같이. 자, 우리가 어제 중간 볼. 예. 무 말린 거를 네.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이 물 말린 거하고 금방 절여가지고 탈수기에 짠 거하고는요, 맛이 완전 다르고요. 탈수기도 없이 막 손으로 짜잖아요. 그러면 손목만 아프고 별로 이렇게 수분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양념 넣고 이제 버무리는 자. 거예요. 네, 양념. 네, 고춧가루 드릴까요? 네. 자. 고춧가루 네. 주시고요. 많이 들어가죠. 김치 네, 같아서.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거기 액젓 주시고요. 완전 김치처럼 똑같아요.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네. 자. 그리고 이제 저기에다가 설탕을 약간 넣어가지고 조미료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설탕으로. 네. 조미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생강즙 조금 넣어주시고. 네. 자. 네. 네. 소금. 소금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이야. 너무 맵지 않을까요? 매워요. 걱정이 돼요. 제가 네. 이따가 시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선생님 하세요. 네. 이거 원래 매워요. 매콤해요.
충무김밥이 다른 거가 다 맛이 밋밋하니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징어는 저렇게 해주시고. 네. 오징어는 다 여기다 했고요. 까는 거. 네. 혹시 뭐 충무김밥 할 때 네. 이거 외에 또 딴 거 이렇게 준비해도 아니요, 되나요? 꼭 항상 요거 두 가지를 먹더라고요. 네. 두 가지 먹는데 조금 형편이 좋으면 단무지도 괜찮아요. 단무지도 옆에다. 해서? 네, 자, 네. 이렇게 네, 넣고요. 옆에다 놓고. 이제 김만 썰어가지고 네. 이제 밥 싸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이것도 이렇게 작게 우리가 김밥을 이렇게 말아야 될 텐데 네. 비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면 돼요. 밥만 적당히 넣어. 작게? 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넣고. 근데 제가 이제 김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김을 많이 먹는데 네. 김은 좀 바삭바삭해야 맛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씩 이제 오래되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누진죠. 누져요. 그러니까 네. 그 수분을 빨아들이죠. 누릇누릇해지니까. 그 색깔도 빨갛게 변하고 네. 어떤 거는 찐보라로 변해갖고 어떤 거는 김만 봐도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네. 성분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여름 되면 사실 하려고 그랬거든요. 미국에 가니까 한국서 김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그렇죠. 언제 구워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김만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네. 다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 넣고 참기름 넣고 먼저 팬에서 한번 볶아줘요. 그럼 다시 김이 까매져 갖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 되거든요. 까매진 건 나중에 설탕하고 통깨하고 소금하고 다시 또 참기름 넣고 버무려 놓으면은요 김이 완전 바삭바삭해지면은 예 여름에도 누져지지 않아요. 다시 살아났고. 네. 그럼 만약에 보관하는 뭐 비법이 따로 있나요? 예, 보관할 때는 보통 김 구운 거 가지고 네.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요? 이제 산화되고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김은 김대로 그냥 바깥에 놔두시고 그리고 그냥 필요하실 때 꺼내가지고 뭐 기름을 군다거 기름장에 바른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구워 드시는 게 몸에는 사실 제일 좋죠. 굽다는 게 주로 참기름 이렇게 발라서 팬에다가 아니, 이렇게 들기름, 하는 건가요? 들기름 두 장씩. 들기름으로 이렇게 예. 해서. 또 참기름 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밥. 밥을 조금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준을 잘 해갖고 싸보세요. 이야. 자,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끝까지 안 붙여도 다 안 떨어진다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려면은요 끝에를 약간 밥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는 편인데. 예. 아드리안이 길이로 싸세요. 옆으로 싸지 말고. 네, 길이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요? 길이가 크잖아요 지금. 아, 저게 좀 0.5cm가. 그렇구나. 네. 키가 크다고 크게 하지 마시고 같이. 네네네. 알겠어. 그리고 이상하게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살찐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아그리빠나 예수님 얼굴 이렇게 대상할 때요. 꼭 얼굴 뚱뚱한 사람은 얼굴을 또 살이 찌게 그리고 얼굴이 긴 사람은 또 길게 그리고 되게 이상해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 예쁘게 그렸겠네요. 네. 얼굴이 예쁘니까. 네, 맞아요. 아유, 아드리안이 갈수록 아주 정말 좋은 일만 생기겠어. 네. 아, 제가 선생님 보고 저는 어렸을 배워가지고요. 예, 맞아요. 나는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참 잘 만들었는 줄 알고 네. 버스를 타고 가도 자꾸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래갖고 언니랑 나랑 공주병. 예, 그래서 언니랑 나랑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나는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막 혼자서 눈을 깜짝깜짝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언니가 아무도 안 봐. 얘가 왜 이러니? 그래서 내가 그래 언니 이러고 막 혼자서 막 예쁘게 목소리를 내고 막 이랬었어요. 아, 요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보고 형제 같은 권사님. 형제 같은 권사님이에요? 네. 아, 아니 선생님은 텁하시진 않은데 괜찮은데요? 아니 농담해. 나는 세상에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참 멋있는 것 같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너무 남자 같아도 안 되고 난 요즘에 너무 남자들이 여자같이 하고 다녀갖고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다면 난 때릴 것 같아. 근데 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 같아야 되고 남자는 좀 남자 같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밥을 싸놓으면은요, 제일 좋은 거가 여름에는요, 김밥이 우리가 왜 김밥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 때 먹잖아요. 굉장히 쉬기 쉽기 때문에 여름에는 초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맨밥일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더라도 그치. 집어먹기도 편했고 상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 가도. 네, 멀리 가도. 계속 싸보세요. 네. 이렇게 먹으면 또 한 입에 딱 이렇게 네. 들어가고 네. 편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드리안 말대로 네네. 조금 이제 무절임도 매울 것 같고 오징어도 매울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한 오뎅볶음 하려 그래요. 저를 위해서 네, 아니요, 예, 같이. 매운 거를 네. 안 좋아하는 사람들 네, 위해서. 그래서 오뎅볶음이 아주 간단해.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요. 이거 맞아 조금씩 네, 싸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뎅을요 이렇게 채칠 거예요. 이렇게 3등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볶으실 거예요? 네. 어묵을 이렇게 팬에다가 네. 볶으실 거예요? 볶을 건데 최대한 가늘게 가늘게 썰어갖고요. 이걸 볶아 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치찌개 끓일 때요. 옆에다가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매울 때 조금 집어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간식으로 학생들 위해서 충무김밥을 네.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충무김밥은 간식도 되지만 주식도 돼요. 많이 먹으면 주식 되고 그러겠죠. 적게 먹으면 또 간식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충무김밥 외에 네. 선생님은 옛날에 네. 자녀들 위해서 주로 무슨 간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것저것 들어가는 김밥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베이컨을 바짝 구운 다음에 자르지 말고 길게 구운 다음에요. 베이컨 준비해 놓고 김치만 잘 익은 김치를 그냥 국물만 꽉 짜요. 그래가지고 깻잎에다가 잘 익은 김치 넣고 위에다가 통깨 조금 뿌리고요. 베이컨 나갖고 돌돌돌 말아 놓으면은요. 네. 김밥이 아주 개운해갖고 아이들이 소풍 갈 때도 우리 아이 것만 뺏어 먹느냐고 우리 애는 너무 조금 먹고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진짜 그 김밥이 개운해가지고 그렇게도 잘하고 저는 깻잎 장아찌를 갖고 꽉 짜가지고요. 다른 거 일치 안 넣고 네. 그리고도 이제 김밥도 싸고 그러죠. 야, 그리고 특히 제일 잘하는 거는 멸치요. 멸치? 네. 어떻게 해요? 잔멸치 있죠? 네. 왜 주먹밥 할 때 하는 멸치볶음 여기 수업 시간에 했던 네네네네. 것들이요. 그 멸치 가지고 깻잎 깔고 그 멸치만 나가고 김밥 이렇게 가늘게 싸요. 밥하고 같이 이렇게.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이제 프랑스에서 학교를 네. 다녀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린이 학생들이 이제 네. 학교 마치고 나오면 또 네. 빵집을 들려요. 그쵸, 그 빵집 네. 가서 크라상라든지 아니면 뭐 빵우 쇼콜라 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많이 먹었죠. 네, 어렸을 때. 맛있지. 그쵸. 크루아상 같은 건 정말 맛있죠. 음. 저도 프랑스 가봤을 때 네. 이렇게 빵집에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한 25년 전에 갔는데 네. 빵집 앞에 그 빵을 다 만드는 거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네,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주고 네. 사람들이 줄을 갖다가 한 1m를 서 있는데 기다리고 그게 있는 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줄 한번 서가지고 빵 네.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1m 넘는 데도 많아요. 뭐 10m, 그래요? 뭐 20m 기다리는 데도 있어요. 그 가게 밖으로 줄 서는 데도 있어요. 글쎄 가게 밖으로 이렇게 줄을 섰다니까요. 네. 맛있는데 그런 데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리에 가시면 좀 줄 서 있는 데 가시면 맛있는 데예요. 그리고 줄을 안 서 있을 때는 이제 그 앞에 그 파킹 랏에 차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그렇죠. 데 가면 맛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또 숨은 맛집도 있어요. 가다가 네.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식당에 들어가면 막 사람 아무도 없고 하면 조금 여기 이상하네. 여기서 뭐가 되나 나가 되나 네, 고민할 맞아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잘 되려고 하면은 청소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거 꼭 타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맛만 있으면 됐어요. 맛만 있으면 막 잡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안 되죠. 지금은 인테리어가 좋아가지고 왠지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보지만 사실 네. 인테리어 중에 네.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냐면요. 네. 화장실을 먼저 봐요. 맞아요. 화장실이 잘 청소가 돼 있고 깨끗하면 다 깨끗하지. 주로 이제 부엌도 이렇게 요리할 때도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고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화장실만 봐도. 예, 맞아요. 요거 별거 아니에요. 요거 별거 아닌데 노하우가 요거를 좀 바삭하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넣고 어묵을요? 네, 어묵을 바삭하게? 되도록이면 곱게 채쳐가지고 그럼 요게 또 맛이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어묵을 샀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기름지잖아요.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시고 어묵 볶음하실 때는요. 이제 봉사하고 그럴 때는요. 만약에 이 정도 웍에다가 많이 볶을 때는 물이 한 컵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날 어묵 볶음을 먹어도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 넣는 거가 노하우죠. 팬에 조금만요. 이거 좀 불 좀 약간 올라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오일 한 큰술 넣어주고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뎅에 살짝 비린맛 있으니까 이렇게 후추 조금 뿌려주시고.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살짝 넣어가지고 간만 해주시면은요. 의외로 이거 간단한데 맛있어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완성 접시에다가 네, 김 김밥을 담아보세요. 다 담아보세요. 무도 담아보시고 옆에다가. 오징어 예, 다 해보세요. 힘 닿는 대로 하세요. 네. 야. 계속하고 옆에는 이제 여기다가는 우리가 아까 오징어하고 네. 무말랭이 마저 이렇게 하나 하면 더 돼요? 올려주시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밥을 많이 먹는데 사실 네. 외국에서는 네. 김밥을 잘 모르잖아요. 아니 모르죠. 아니 모르지. 무섭지. 까만 거에 밥이 그쵸. 들어가 있다는 거가.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학교에 만약에 이 김을 갖고 네. 가면 네. 학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렇죠. 이게 뭐지? 예, 막 예, 새까맣게 맞아요. 생겨가지고 맞아요. 종이같이 얇아가지고 참 신기하게 봤었는데 집에서는 또 얇은 거 중에 어머니께서 저한테는 크레페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크레페는 좋은 게 김밥하고 같이 그 안에는 자기가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잼을 넣어도 되고 그냥 설탕 뿌려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초콜릿 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아서 크레페를 한 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난 전에 그 아버님이 만들었던 네. 레몬즙 쫙 짠 다음에 설탕 뿌렸던 거요. 그것도 너무 난 맛있어요. 세상에 크레페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아. 한번 그거 한번 꼭 해서 드세요. 진짜 네. 맛있더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참 그 레몬하고 설탕만 이렇게 네, 뿌려서 저 그게 제일 크레페를 맛있더라니까. 먹으면 따뜻하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네. 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뎅은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오징어랑 같이 버무려서 먹어도 맛있고요. 옆에서 같이 드셔도 좋고 그래요. 네, 다 됐어요. 전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우 잘 담았어요. 잘했어요. 이쪽만 조금만 더 이거 넣어주세요. 넣을까요? 왜냐면 항상 네. 내가 시선으로 봤을 때 그거도 항상 신경 쓰면은 자, 양쪽 모든 모든 이렇게 면에서 레이더망에 딱 걸렸을 때 밉지 않게 예. 그래야 어때요 예뻐. 지금? 지금은 레이더망에서는 어때요? 판타스틱. 괜찮아요? 어메이징. 접시 좀 주세요. 접시 잠시만요. 네. 이거 빼고 자 네. 여기 있습니다. 다 완성했어요. 냄새도 좋네요. 네, 담백해요. 참기름 조금 들어가고 소금 후추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네네. 의외로 이거 맛있어갖고 볶아놓고 어떨 때 먹기 싫죠? 이거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콩나물 삶은 거랑 조금 넣어주시거나 콩나물하고 조금만 넣어주셔도 네. 아주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예, 다 됐어요. 이야. 네, 야.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네네, 같이. 선생님, 옆에서. 맵지 않게.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간편하게 만든 충무김밥입니다.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에 만들어봤는데요. 네네, 너무 잘하셨어요. 어묵까지 다 같이 함께 완성됐습니다. 우후. 레시피가 어려울 것 같아 충무김밥을 사드셨다고요? 에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최신의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살살 녹는 김밥에 오징어와 살짝 마른 무말랭이가 끝내준다니까요. 거기에 초간단 어묵 요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된다고요. 오늘의 레시피만 잘 따라오세요. 무는 4-5cm 정도 길이에 새끼손가락 굵기로 썬다. 무는 설탕 한 큰술과 소금 한 큰술을 넣어 1시간 동안 절인 후 꼭 짜서 채반에 반나절 말린다. 오징어는 끓는 물에 데쳐낸 후 반으로 갈라 1cm 두께로 썰어 놓는다. 데친 오징어는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간장 반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설탕 반큰술을 넣어 무친다. 말린 무는 고춧가루 반컵, 까나리 액젓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설탕 1큰술, 생강즙 반 큰술, 소금 약간을 넣고 버무린다. 김은 4등분으로 잘라 밥을 올려 손가락 굵기로 말아서 무김치, 오징어 무침과 함께 담아낸다. 어묵을 얇게 썬다. 팬에 어묵을 넣고 포도씨 오일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을 넣고 볶은 뒤 소금으로 간을 해서 접시에 담아낸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쉽고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 충무김밥과 고소하게 잘 볶아진 어묵볶음. 행복한 식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육회통쾌 상쾌한 충무김밥과 어묵볶음으로 온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Okay, welcome back everyone. Here we go. Tasting time. 선생님, I am very hungry.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선생님 오늘 간식. 오늘의 특별한 간식입니다, 네. 여러분. 충무김밥. 네. 우후. 자, 이거는 손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해서 그럼요. 손으로 네. 먹고 그리고 네. 이거는 또 오징어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하나 네. 잡아서 이렇게 해서 야, 굿. 별로 맵지 않아요. very good. 음. 이거랑 같이 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서 이거 하니? 들리세요? 아삭한 네, 맛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말린 거 하고요. 그냥 무치는 거하고 맛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그냥 김밥하고도 너무 달라요. 네. 이 김밥 먹을 때는 안에 있는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골고루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딱 먹고 이거 먹으니까 하나하나의 맛이 다 살아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김밥하고요, 이제 오뎅하고도 드셔보세요. 의외로 의외의 반전이에요. 참 그러니까. 심플한데 맛있어요. 이거 하나 먹고 그리고 네, 그거 이제 오징어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어묵도 쫙 먹고. delicious. 그냥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 네. 담백하고 맛있네요. 네, 제가 그랬죠. 이 오뎅은 조금 기름진 것 같으면 끓는 물에 데쳐낸 다음에 아니면 곱게 채친 다음에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고 나서요. 참기름, 오일, 소금, 후추만 넣어주시면 아주 근사하게 좀 즐길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편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자녀들 분께서 집에 오면 네. 냉장고 안에 이거 준비돼 있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쉽죠. 이제 김밥만 엄마가 통에다가 딱 담아놓고 이 반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딱 어묵은 마지막에 프라이만 잠깐 해주면 꼭 되니까. 뭐 충무 김밥 아니더라도 이거 그럼요. 오징어하고 무채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 갖고 드셔도요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나 하고 옆에다가 몇 개 해가지고 네. 이거 먹고 또 옆에 입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것도요 짧게 잘라가지고요 꼬지에 꽂으면 예쁜 핑거푸드 돼요. 손님이 오실 때 게스트가 집에 방문 올 네.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하나 전해주세요. 네, 아주 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맨날 기쁠 수 없어요. 그럼 맨날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지만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기운이 빠지다가도 이 말씀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말씀을 놓쳤다가도 이 말씀 생각하면 감사가 또 회복되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이란 말, 항상 왜 기뻐하라 했을까? 슬픈 인생 가운데서 왜 기뻐하라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려고 애쓰는 자가 돼야지. 얼마 전에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랑 같이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우울이라는 거를 즐기고 있으니까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즐겨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우울해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예, 내가 얘기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병이구나 싶은데 정말 저분이 항상 기뻐하라를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둠이 올지 않았을 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가까이 다 있으니까요. 행복을 주변 가까운 데서 많이 찾으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그럼요. 이렇게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것만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요. 아프지 않고 TV만 시청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고요. 네. 눈이 아프면은요 눈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죠.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우리는 감사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웅크렸던 마음이 이렇게 펴지는 것뿐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꽃은 피고 있지만 지구 저편에서는 또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금 봄인데 봄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겨울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봄인데 너무나 따뜻한 봄인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갑자기 유쾌해지고 감사해지죠. 맞아요.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빠이빠이 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오늘 만든 김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충무김밥, 2번 왕김밥, 3번 꼬마 김밥. 무엇인가요? 우리 cgntv.net 최신의 행복한 식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답과 예쁜 사연 올려주세요. Okay, everyone? 아시겠죠? See you next week. Bye bye. 네, 여러분 오늘 김 가지고 충무김밥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김 구울 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좀 게을르고 복잡해서 오늘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김 굽기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김을 전자레인지에 한 5장을 넣으셔가지고 살짝 돌리시면 바삭바삭해진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돌리시면 탈 수도 있으니까요. 살짝만 돌려주세요. 아시겠죠? Okay, everyone. That's my tip for today.